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준석 감독, 윤석열 주연, 흥행은 폭망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윤석열 캠프의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딱 스타일이 이준석의 머리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다분히 이대남들을 노린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과는 글쎄요. 이대남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한 것 때문에 마음을 열려던 이대남들이 마음을 닫았다. 그래서 저도 이 캠프의 이번 기획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닷페이스 출연과 동시에 윤석열 측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들고 나오자 뻑과 같은 애들은 킹석열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환영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저쪽이 조금만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꽤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행히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준석과 만난 그 이후의 행보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준석 대표가 연순 문제라고 내준 것, 여의도에 가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 지하철을 탔을 때도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줘. 뭔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목적은 이거였을 텐데 결과는 역효과죠. 다수의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별다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증명하게 되는 그런 선거운동이 돼버렸어요. 후보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살갑게 다가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누가? 이준석 대표가 모름지기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마치 선거의 달인인 것처럼 후보에게 주문을 하고 후보는 그걸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선거운동을 윤석열 후보에게 강요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게 정답인 줄 착각하고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멸공,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이 멸공에 호응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달걀, 파, 멸치, 콩 이런 걸 쇼핑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문파 멸공,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건 일베들의 놀이문화거든요. 자기들만의 암호를 가지고 낄낄거리고 조롱하며 혐오하는 것, 이걸 기발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너무 가볍잖아요. 일베들이 하는 놀이문화를 대통령 후보에게 시킨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다. 감각 있다고 느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문파 멸공 쇼핑을 하고 나니 기자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냐?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산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왜 하필 이마트까지 가서 샀느냐? 집에서 가까워서 그랬다. 한 3km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거기 밑에 대형 마트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대형 마트가 엄청 많습니다. 굳이 멀리 이마트, 이수역까지 가서 쇼핑을 한 거예요. 가까워서 샀다? 거짓말이죠. 누군가의 기획으로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베식 놀이문화인 암호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군인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자, 지금 쭉 이어지는 선거운동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대남들을 노리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대남들에게 먹힐까요? 이대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닷페이스 출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닫았던 이대남들이 윤석열의 행보를 보고 저쪽은 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대남들 중에 일베들도 꽤 있겠죠. 일베들은 어차피 밭을 갈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베가 아닌 이대남들은 문파 멸공 쇼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현역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막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인 월급 인상률이 굉장히 높죠. 이걸 가지고 비판한 세력은 어딥니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역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히 올리는 것도 너무 급격히 인상한다라고 난리치던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점프를 하겠다? 이대남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느끼질 않는다는 겁니다. 막 던진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걸 이런 걸 던지면 우리가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정책들, 그런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가 부족하니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는 걸로 보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오답이에요. 대통령 후보의 격을 아주 낮추고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지시를 하고 후보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일련의 선거운동들, 이대남들이 열광하고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부 폐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왜 폐지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가부에서 하고 있던 일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완전히 없애는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다른 영역들은 누가 이어받아서 일을 하게 될 건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다라는 호재를 만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지시를 내렸을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기는 해요. 후보의 철학이 담기지 않은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뒤에 이준석이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대남들이 좋아할까요?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뜨뜻미지근해 보여요. 우리 쪽의 실책을 호재 삼아 저쪽이 마구 뛰어나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능력이 없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원래 지지자들은 강력함을 원했어요. 무서움을 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 이미지, 카리스마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뚝심,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지지율이 나왔던 건데 이준석이 내가 선거의 달인이고 내 말대로 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윤석열에게 기대했었던 지지자들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은 선거의 달인이 아닙니다. 자, 저 혼자만의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윤핵관들 다시 뛰어나옵니다. 이준석의 선거운동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어렵습니다. 소수의 이대남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이대남들을 설득하기는 부족해요. 자, 이대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준석의 선거 전략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남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일배식 놀이를 대통령 후보가 어떤 참모의 지시에 의해서 흉내를 낸다. 이건 정말 최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젊은 감각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선거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이준석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세대 포위론이었거든요. 60대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20, 30대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40대와 50대를 우리가 포위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긴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요. 20, 30대를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지도 못하고 60대들 일부를 잃게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윤핵관들이 언제든지 다시 전면으로 나올 수 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후보를 희화화시키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선거 전략을 이어나간다면 언제든지 윤핵관들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통해서 지지율이 반등이 돼야 되는데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한 2주 정도 지나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윤핵관들은 이준석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우리 쪽의 실책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반격을 하나 해야죠. 저도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이선옥 작가와의 만남, 이걸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그리고 그들의 불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건 20대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게 먹히는 그런 선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선옥 작가와의 만남은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준석 감독, 윤석열 주연, 흥행은 폭망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